안녕하세요. 제브르입니다. 기출 70전가의 13년 3회 회로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회차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61번 보시면은 좀 어려운 61번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렵네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건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20 있어서 20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축 뭐 축구의 느낌 있죠. 교차하는 점이 있으니까 공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루이가 가지고 있는 공, 루이 공이라고 암기를 할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루이 공 점이 있으니까 축도 있고 이공도 있고 루이 공입니다. 1번입니다. 62번 보시면 62번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의 과도 응답에 대한 감세비를 물어봤는데 감세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세비가 이런 분수 형태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2를 최대로 나눠준 거죠. 감세비는 제2를 최대로 나눠준 건데 이렇게 쭉 펼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 값으로 나눈 값. 이 형태, 분수 형태로 암기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글을 암기하시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누기니까 곱하기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더하기도 아니고요. 이 제2랑 최대, 제2 최대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제2의 최대, 최대, 학교, 대학교의 의미로 제2의 최대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제2의 최대, 오버슈트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제2의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제2 최대 나눈 값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3번도 보시면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Z 역변환인데 풀이를 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시면은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보면은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이거를 풀이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Z 역반환 할 때.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64번 보시면은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나이키라고 연상을 하시면은 좀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는 뭐 제가 뭐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상의 메이커잖아요. 어떤 뭐 나이키 뭐 운동 메이커 중에서 따라올 자는 없잖아요. 퓨마랑 뭐 아디다스 뭐 어디든 뭐 나이키를 따라올 수는 없죠. 정상의 메이커인데 오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메이커죠. 근데 보시면은 정상의 오차를 알 수 있다. 정상의 오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메이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오차를 알 수 없어요. 나이키는 정상의 메이커라서 오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65번 보시면은 시간 영역에 대해서 뭐 제역의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거든지 간에 근계적이 나올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시간 영역이나 뭐 근해에 나오면 당연히 근계적이고 시간 영역 나왔으니까 근계적 법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시간 영역인데요. 시간은 우리 금이잖아요, 금. 아니면은 큰 계적, 시간의 영역이 큰 계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간은 큰 계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시간 영역은 금이기 때문에 금을 연상하셔도 되고 큰 궤적의 시간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66번 보시면은 천이 행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천이 행렬이니까 약간 마일의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행군의 느낌. 그래서 거리의 단위 뭐 마일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특성 방정식이랑 비슷해요. 모양이 시야 전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다인데 0이 빠지고 마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야 이 형태는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B는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천이 행렬일 때는 마일의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일단 아셔야 되고 이거는 이 꼴로도 나오고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야 준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죠. 소스윗한 사람이고 네,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소스윗도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시야 준수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다인데 천이행렬이라서 마일이 들어간다. 67번 보시면은 뭐 A 바, 뭐 B, C 뭐 쭉 안 읽을게요. 논리식을 간략하며 물어봤는데 저번에 한번 팁을 드렸는데 이걸 많은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A 바가 넘어가서 볼게요.
문제 풀이로 보시면은 일단은 제일 많은 게 뭔 얘기냐면은 A 바를 그러니까 A 바가 맞냐 A 뭐 정이 맞냐 뭐 세보는 거죠. A 바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고요. 그다음에 A는 그냥 A는 하나, 둘, 네 개 있고 일단 A 바가 네 개 있잖아요. A 바가 네 개, A 바 네 개 있고 A 그냥 A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A는 두 개 있고요. 그다음 B를 세볼게요. B는 하나, 정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잠시만요. 정의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바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B바는 잘 모르겠네요. B정의랑 C바 세볼게요. C랑 C바 세볼게요. C 하나, 그 다음에 예, C는 없고 그 다음에 C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네요. C바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C는 2개밖에 없네요. 이거예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A바 있고 C바 있는 거 얘는 없잖아요. 2개 1번 아니고 2번 아니에요.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시기 싫으시면은 A바랑 C바 있는 거 A바는 있는데 C바는 없네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C바 보시면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A바 있고 C바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그냥 개수로만 세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꼴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보시면은 이 꼴 그대로 옮겼는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같은 꼴은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이 똑같이 생긴 거는. 근데 반대 형태는 그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묶으면서. 그래서 이 형태만 남는 거예요. 주황색 형태만 남는 거예요. 녹색 형태는 없앨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A와 B만 남고 C는 나가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거 보시면은 또 더하기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주황색 형태만 남고 B바는 없앨 수 있어요. B바랑 B는 없앨 수 있어요. 같은 꼴만 묶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A랑 C바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A바, B바가 또 같은 꼴이고요. 그 다음에 C랑 C바는 다른 꼴이니까 다른 부호니까요. 네, 이거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또 보니까 또 같은 꼴이 있네요. 이 두 개는 끝에 이제 가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바랑 A바를 또 묶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A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개는. 이건 그대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A바 더하기 A 그 다음에 C바입니다. 묶을 때는 같은 문자의 반대 부호는 없어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근데 안 되신다, 시간 없다 그러면은 팁은 많은 개수 그냥 세셔가지고 뭐 많은 개수 세셔가지고 A바랑 C바가 제일 많았잖아요. A바, C바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정식 풀이에요. 넘어갈게요. 68번 보시면은 68번이 마지막으로 답을 암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에서 한번 볼게요. 물론 뭐 비례 적분 동작 적분 나왔으니까 우리 풀 수가 없잖아요. 미분이나 적분은 우린 풀 수가 없다.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스템의 조작량을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T이불 파티라고 외울게요. T이불 파티, T이불 파티, T이불 파티라고 뭐 이불 파티 한다고 생각하시고 T이불 파티라고 입에 착착 감기면 외우시는 거고 착착 안 감기시면은 편한 걸로 암기를 하세요. T이불 파티, 파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부터는 좀 쉬워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난이도는 D입니다.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전달 함수를 물어봤는데, 뭐, 뻔하죠. 위에 곱이고, 위에는, 밑에는 1 마이너스 루프, 마이너스 루프. 루프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시면은 1 마이너스 루프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프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루프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안 되고, 위에 마이너스도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이거 3번, 4번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찍으셔도 1번, 2번 찍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제일 핵심 포인트가 1-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루프에서 돌았을 때 G1, G2 돌았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건 형상은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전체를 다 풀어보면은 G1, G2가 있어야 되니까요. G1, G2, G1, G2 이건 맞았네요. 얘네는 1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돌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루프. 그래서 정답은 1 플러스 G1, G2 이겁니다. 여기 루프가 또 돌았으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이거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70번 보겠습니다. 70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계한 제역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근데 K의 범위가 우리가 일단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는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곱이 커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보면은 OK이잖아요. OK. OK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K가 옆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형태에서 그냥 K는 옆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제곱을 푸시면은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두 번 곱한 거니까. 이 형태를 두 번 곱한 거니까요. 보시면은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걸 S랑 S랑 곱하면 S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고요. 그 다음에 S에 1을 곱하면 1S가 되겠죠? 그럼 S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S니까 1S, S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푸셔야 돼요. 이 제곱이니까, 이 가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밖에 S가 있었잖아요. 이걸 하나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S 곱하기 S의 제곱은 S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S 곱하기 S는 S의 2제곱입니다. S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S 곱하기 S니까 S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S니까 1S인데 그냥 S죠. 그 다음에 K는 계속 따라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S의 제곱이랑 S의 제곱은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럼 2S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온 거예요. S의 세제곱 플러스 2S의 제곱 플러스 S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나타냈는데 우리 안쪽 곱하기가 바깥쪽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 조건이 두 번째 안정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되고 2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K는 K죠. 안정 조건의 두 번째 안정 조건. 안쪽 게 K보다는 커야 돼요. 첫 번째 거 먼저 안정 조건 먼저 볼게요. K가 0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다 플러스잖아요.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첫 번째 이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근데 K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2보다 크면은 안정 조건이 안 되니까요. 보시면은 두 번째 조건. 이 합쳐진 게 OK 2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좀 분해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천천히 푸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C뿔입니다. C니까 푸셔야 돼요. 그다음 71번 보시면은 복소수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복소 전력이에요. 전력을 물어봤어요. 일단 V 있고요, I 있고요, P 있으니까 이렇게 V 있고 I 있고 P가 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을 도출하시는 거예요. 그냥 P는 V바 I인데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은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은 P 있고 V 있고 I 있고 이거 써놓으세요.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P는 V바 I인데 복소 전력이에요. 복소 전력이면은 B에 바가 붙어요. 반전이 붙어요. V에 반전이 붙어요. 복소 전력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복소수라서. 그다음에 최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최대 전력일 때는 그 임피던스 Z가 임피던스 Z 바가 되는 거죠. Z 바 이거랑 같이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바가 붙으니까 최대 전력일 때 소비 전력 P는 V 바 그다음에 곱하기 I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이것만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변경하시면 되고 복소수로만 그냥 곱하기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를 복소 모드로 해놓고 보세요. 우리 컴플렉스 모드로 많이 놓잖아요. 이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가로를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한 몸이잖아요. 가로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안쪽이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돼요. 이런 거는 가로를 꼭 해주세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 마이너스 50 I J는 먼저 안 들어가고 우리는 I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네, 곱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시프트 J 대신 I를 또 눌러주시면은 보면은 500 플러스 250인데 500이라는 거는 유효고 250은 무효예요. 무효 전력.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는 유효 전력, 소비 전력을 얘기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은 2018년도 3회차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는데 이걸 암기하시면은 2018년도 3회차에 좀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는 거고 일단 변압기의 4단자 정수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상수예요. 0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인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n인데 n이 만약에 이게 10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고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00은 상수예요. 근데 00 상수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만 암기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할 건데 나중에 이거는 2018년도 3회 문제를 풀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형태를 외우시면 좋아요. 0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이 상수로 이렇게 들어간다.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일 때 그러니까 이 건선의 n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선의 n이 10대 1이었다 그러면 10 들어가고 여기에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건데 이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분의 1이 들어간다. 변압기 사단자 정수는 이렇게 0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n0, 0, n분의 1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시간이 되시면 암기를 하세요.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00이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얘는 거꾸로 얘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n이 들어간다고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네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걸로 찍으시면 안 돼요. n이 먼저 들어가요. 그다음에 n분의 1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3번 보겠습니다. 73번 보시면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답을 암기하시고 풀이는 나중에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결선을 했는데 대칭 3상 부하가 있대요. 근데 역률이 0.8이고 소비 전력이 1800W래요. 근데 한 쌍의 선로의 저항이 0.5고요. 전선로의 손실이 50W면은 부하 단자 전압을 물어봤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을 일단 쓰긴 써요. 그래서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V가 없잖아요. V가 없기 때문에 V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은 V가 이제 왼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루트 3 I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는 거죠. 천천히 이항을 하면은 이쪽에 있고 나머지 애들이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누기가 되니까 V만 남겨놓고 근데 보시면 I가 없어요. i가 또 없기 때문에 i를 계산해 두 번 공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i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v도 없잖아요. v도 없고 i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산해 봤을 때 p는 이제 v가 없을 때 공식이 p 공식이 p는 3i 자승분의 r이에요. 3i 자승 r이에요. 3i 자승 r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i가 없으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또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하면은 3r분의 p가 되는 거죠. 이항을 했으니까. 근데 또 자승이 남잖아요. 자승이니까 양쪽에 루트를 씌워줘요. 그러면 i는 루트 3r분의 p가 남아요. i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걸 또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손실 전력이에요. 손실 전력이기 때문에 손실 전류랑 손실 저항을 써야 돼요. 보시면은 저항은 여기 있고 손실 와트는 여기 있어요. 전력은. 보시면은 루트 i를 계산하니까 루트 3은 그대로 있고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0.5 손실 저항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50 계산해 보시면은 계산을 한꺼번에 할 건데 이 i 부분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 p는 1800 들어가고요. 소비 전력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이니까 0.8 이 i 부분이 없었으니까 i 부분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공식을 또 이항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것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번 다음에 돌아오실 때 푸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위에는 1800 들어가고요.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하고 분수형 들어가고요. 53 곱하기 0.5 다음에 곱하기 0.8까지 하면은 225가 나와요. 225 여사님을 생각하셔가지고 김대중 그 전 대통령님의 그 225 여사님을 생각하셔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꼴을 다 알고 또 이항을 다 하셔가지고 이걸 또 연상해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일단은 225 여사님을 먼저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은 삼성 델타 부하래요. 델타 부하가 중요한 겁니다. 델타 부하가 중요한 건데 보면 각 선전류가 뭐 IA, 뭐 IB, IC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전류의 영상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영상분이라는 거는 중성선의 전류예요. 그러니까 델타는 있을 수가 없고 Y에만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영상분은 Y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델타를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0입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영상분은 델타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성선에만, 중성선 전류예요. 의미가. 그래서 Y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0입니다. 75번 보겠습니다. 75번부터 굉장히 쉬워요. 75번 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인덕턴스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용 C가 있고 위상속도 V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LC, V가 있는 공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V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위상속도 V의 공식은 V는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쓰셔가지고 L이랑 C랑 V가 있는 게 뭘까 생각하셔가지고 공식을 도출하시면 돼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L 부분에 L 넣고 C 부분에 C 넣고요.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대로 넣은 겁니다. 보시면은 L 부분에 3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했고요. 미렌이니까 헨리로 바꿔줘야 돼서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0.07 그대로 넣은 거예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페럿이라서 페럿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6승을 해준 겁니다. 우리 단위는 기본 단위로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 보시면은 위에 1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7 죄송합니다. 0을 더 눌렀네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래가지고는 69006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69006 나오니까 이 자리를 세봐야 돼요. 일단 6.9까지 가려고 하면은 1, 2, 3, 4까지 가야 되네요. 그럼 4. 정답은 2번입니다. 요게 또 함정이네요. 네, 요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6 이게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 6.9니까 네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아니면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아니 그냥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2, 3, 4 그래서 정답은 10의 4승이다. 2번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생각하기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76번 보시면 이것도 쉬워요. 시정수 타워에 있는데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이 있는데 인덕턴스 L을 물어봤어요. 근데 기본 공식은 시정수 타워예요. 시정수 타워는 R분의 L입니다. 어차피 다 있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넣어서 하는 거죠. 근데 L을 풀어보시면은 그냥 T 곱하기 R이에요. 이 두 개만 곱해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꼭 공식을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풀면서 공식을 계속 도출하면서 하는 거지. 문제를 보시면서 공식이 나오는 거지. 공식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에 대입한다는 개념보다 문제를 보시면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그 공식이 도출이 될 수 있게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0.04 타오니까 곱하기 저항은 그냥 R이 그냥 저항은 ohm이었으니까요. 네,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너무 쉽게 나왔네요. 0.63인데 이것도 또 단위가 또 그러네요. 미래니로 바꿨으니까 곱하기 10에 3승을 해줘야 되네. 이것까지 또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632. 어차피 632가 이거밖에 없네요. 0.632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헨리니까 곱하기 10에 3승을 해준 겁니다. 헨리에서 우리는 헨리 계산이었는데 헨리에서 미리 헨리로 바꿔주려면 10에 3승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77번 보겠습니다. 77번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직렬저항 2옴 있고요. 병렬저항 1.5가 있대요. 보시면은 직렬이니까 이쪽 부분만 뒤에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2 더하기 1.5잖아요. 합성저항은 직렬이니까. 그럼 3.5예요. 근데 뒤에 저항이 계속 붙었으니까 병렬이니까 저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3.5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3.5보다 적은 게 뭐가 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공식을 또 하나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뒤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3.5니까 3.5보단 적겠죠. 뒤에 붙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린 뒤에는 모르지만 공식을 여러 개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2 더하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은 합성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저항이 나와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병렬로 보고. 그러면은 2 더하기 직렬이었으니까 뒤에는 병렬이니까 더해주고 곱해주고죠. 그래서 1.5 곱하기 3.5 들어갈 거고 1.5 더하기 3.5
이것만 해보셔도 3.05예요, 이미. 3.05.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또 낮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4ohm도 아니죠, 5ohm도 아니죠, 6ohm도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머지 ohm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풀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셔도 3.5 이하겠구나 생각하셔가지고 3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미 3.5니까 여기만 직렬 정확만 재도 3.5니까 그것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럼 78번 보겠습니다. 78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R 8옴 나오고 그다음에 오메가 L이 2옴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3고조파를 원하네요. 3고조파. 3고조파면은 이곳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3을 곱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6, 8 우리 외우는 구구단 있잖아요. 3, 4, 5, 6, 8, 10. Z는 10이 되겠네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라서 10이 되는 거예요. Z는. 근데 3, 4, 5, 6, 8, 10이니까 뻔하죠. 6, 8, 10.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3고조파의 전류의 실효값이니까 실효값은 밑에 루트 2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 다 사인파기 때문에 구형파 삼각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파기 때문에 정연파 사인파 똑같은 말이죠. 루트 2를 나눠줘야지 실효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00 루트 2가 나왔잖아요. 100 루트 2가 나왔는데 어차피 루트 2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100 나누기 10이니까 10A. 이건 계산기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얘가 6이구나. 6, 8, 10. 100을 10으로 나누면 10이죠, 뭐. 이거는 뭐 초등학생 뭐 정도의 문제니까 계산기는 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루트 2 나눠진다. 그리고 써주세요, 옆에. 공식은 꼭 쓰세요. 왜냐면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쓰시고 이게 나눠진다. 그래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는 z분의 v니까요. 실효값. 넘어갈게요. 다음에 79번 보시면은 정전 용량 C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스위치 S를 닫으면 과도 전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항이 없대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교류가 아니잖아요. 직류잖아요. 근데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는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밖에 없는데 주파수가 있어야지 동작할 수가 있어요. 2파이 F니까 오메가가 L에는 오메가를 곱해줘야 되고 C에도 오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F가 없기 때문에 F 성분이 없잖아요. 직류이기 때문에 회로가 직류이기 때문에 R 성분에만 소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번, 3번, 4번은 감쇄라는 말이 R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직류이기 때문에 L이랑 C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감쇄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불변의 진동전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C랑 L이 있는데 둘 다 F 성분이 들어가야지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0인 거죠, 0. F가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R이 있어야지만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불변하는 진동 전류입니다. 80번 볼게요. 80번도 굉장히 쉬워요.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을 물어봤어요. 초기값을 물어보면 S에다가 무한을 넣으면 되는데 이거 여기 S에다 무한을 넣으면은 무한대분의 10이잖아요. 무한대분의 12는 당연히 6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나머지 값도 아니고 그냥 0입니다. 무한대로 크니까 이 분모 부분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뭐 10이 아무것도 아니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10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근데 우리가 초기값 여기다가 S에다가 무한대를 안 넣고 0을 넣는다고 생각해도 최종적으로 0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S에다가 뭐 무한대를 안 넣고 0을 넣는다고 생각해도 근데 초기값에는 무한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0일 때 답일 확률이 높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초기값이 나오면은 초기값 i가 나오면은 s에다가 무한대를 넣는다.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앞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뒤에는 다 쉬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는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